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상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휴미라는 사람의 사상을 배울 거고 이 휴미라는 사람의 사상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휴미라는 사상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제목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철학들을 보니까 어떤 일종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 오류가 어떤 오류냐?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철학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나 또는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죠. 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부분.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당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기존의 철학들은 사실이라는 어떤 명제에서 당위의 명제를 곧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미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당위로 넘어간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인간은 꼭 무조건 이성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많은 사상가들이 특히 이성주의에 있는 사상가들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성을 꼭 따라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따르래. 휴은 그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바로 당위로 넘어가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어떤 사실이 곧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이 말하고 있는 자연주의 오류. 그래서 휴의 사상은요, 이런 자연주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이 사람은 인식론에 있어서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적 인식론. 자, 선생님이 근대 윤리사상 첫 시간 할 때 경험주의 대표학자로 넣은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휴미란 사상가는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이거나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경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한계점을 인정한다. 그게 어떤 한계점이냐?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원인 결과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거나 항상 무조건적으로 정확한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데 그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을 습관적으로 믿은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통해 습관적으로 믿게 된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반복 관찰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느냐?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지식도 아니고 확실한 지식도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휴은 경험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경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원인 결과에 대한 지식이 이렇다면 과연 자아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게 된 거다. 자,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습관적으로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확실하느냐? 아니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나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회의주의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필연적이지 않고 개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개연적이다라는 거, 개연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선 단어죠. 이 개연적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높은 빈도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개연적이다, 개연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 휴미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상가들은요, 모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이 사람은 이성을 어떤 행위의 동기로 보지 않느냐 살펴보자면 이 사람 휴미라는 사람이 살펴보기에 이성이 하는 역할들은 어떤 원인과 결과 또는 참거짓 이것이 참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만 관련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한 것들을 판별한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판별하고 또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한테 이거는 어떤 것이다라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휴미 생각하기에 이 이성은 결코 우리의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구나. 쾌락의 인상을 남길 때도 있고 이것은 우리한테 고통을 주겠구나 하는 고통의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대상이 쾌락의 인상을 준다면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발생할 것이고 고통의 인상도 그 나름대로 감정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생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한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일종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한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보다.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 라는 인상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통의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고통의 인상을 받게 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 감정도 발생을 할 것이고, 당혹스러운 감정도 발생할 것이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슬픔 같은 감정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감정. 자,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와주고 싶다
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냥 저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네? 그 이후로 아무런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19를 부르고 또는 그 사람한테 가서 괜찮냐 물어보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걱정되는 마음과 당혹스러운 마음과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행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그러면 이성은 이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은 이때 우리가 욕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감정으로부터 나온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충족시켜 주는 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었을 때, 빨리 119를 부르는 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또는 저 사람이 괜찮은지 일단은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은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봉사는 할 수 있다. 봉사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이 더 높은 존재일까? 감정이 더 높은 존재일까? 당연히 휴메 입장에서는 감정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윤리와 사상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윤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과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들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판단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은 또 다릅니다. 선하거나 악하다라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자, 이 선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험해야 되겠죠.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이 쾌락의 인상을 줄 때도 있고 또는 고통의 인상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인상이란 거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쾌락의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호감을 가지게 되고 고통의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 저게 뭐야 하면서 반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저게 좋은 거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인, 긍정하는 거죠. 반면에 반감을 주는 경험에 대해서는 부인, 아우, 저거 저래서는 안 되지.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자, 이렇게 시인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대상을 선하다라고 느낌. 자, 반면에 부인의 감정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악하다고 느낀다. 자, 아까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성은 참, 거짓, 그것을 구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선이나 악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어,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선하다 또는 어떤 대상이 악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이 선하다라고 느끼는 대상과 악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이 다를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다시,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런데 흉은 아니야. 이렇게 선하다라는 느낌과 악하다라는 느낌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데 그 능력의 이름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은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제 공유하는 거, 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인,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던가 또는 불행, 이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뭐다?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있다. 자, 정말 어린 아기한테도 이 공감 능력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산부인과 같은데 아기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아기 한 명이 울면 주변에 있는 아기들도 같이 울어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인지심리학자들은 뭐 어떻게 평가를 내냐면요. 어, 어떤 한 아기가 운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아기들은 아, 저 아기가 고통받고 있구나를 공감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흉도 약간 그것과 비슷하게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감 능력이 나이가 커가면서 이제 점차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야, 나중에 자라서는 공감해야 될 때와 공감하지 않아도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핵심은 선천적으로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점 또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도덕적 선악을 구분하는 이런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감정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기초는 공감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해서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상이 우리한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또는 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알아봅시다. 어떤 대상이 우리한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우리한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 시인,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랄까요? 또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대상이 우리의 사회적인 행복. 여러분,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가? 자, 만약에 어떤 대상이 우리 사회의 행복을 굉장히 증대시키고 있다, 증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든다면 당연히 그 대상은 이제 어떤 품성, 성격이라던가 어떤 행동이라던가 또는 어떤 사람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쾌락의 인상을 받게 될 것이고 호감이 갈 것이고
당연히 시인의 감정, 긍정하는 감정이 들겠죠. 반면에 오히려 그 대상이 뭐 성격이라든가 어떤 존재라든가 행동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고통의 인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저거는 있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부인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글로 써볼게요. 자, 어떤 대상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하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쾌락의 인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호감이 갈 것이고 그래서 시인의 감정이 들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 어떤 대상은 우리한테 선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사회적 행복 증진에 유용하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오히려 행복을 더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고통의 인상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감정이 들 겁니다. 거부하는 감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인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은 유용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윤리와 사상에서 해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선생님은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만을 보고 행동을 하게 되느냐? 저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저 친구가 지금 아픈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또는 저 친구를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감정과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휴미라는 사람은요, 이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배를 함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이 어떨 때 성립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이 세계에 딱 100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 100명이 각각이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계가 너무 풍족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이 정의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어떤 정의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정의하다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부정의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음,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뭐 물건이라든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반면에 똑같이 100명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단 한 명이라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단 한 명이 한 가지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면 이때도 정의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자, 휴메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떠한 사람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정의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당히 부족한 상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아무런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적당히 부족한 상태이어야만 정의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참고로 알아두라고 하냐면 나중에 롤스라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이 롤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의 여건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의 여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정의의 여건이 무엇이냐? 적당히 부족한 상태. 정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를 여기 롤스는 정의 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롤스라는 사람 우리가 배울 건데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 휴미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근원이 무엇이다? 감정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휴메 사상을 하면서 전반적인 근대 윤리 사상이 끝났고 앞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칸트와 공리주의라는 사상가까지 하면은 이제 정말로 근대 사상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